반갑습니다. 크립토 댕도사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고정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제가 직접 운영하면서 양질의 정보를 퍼나르거나 내 개인 관점을 올리는 정보방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 채널은 코인들을 소개하는 영상이 주 컨텐츠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더리움은 어떤 코인이고 뭐하는 코인인지 설명을 하는 것이 주된 영상감이었죠. 앞으로도 그런 컨텐츠는 계속 올릴 예정이긴 한데 그 전에 메타별로 코인들을 분류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올 것 같아서 당분간은 업비트에 있는 코인들의 메타를 분류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업비트냐면 국내에서는 해외 거래소를 사용하시는 분들보다 업비트 유저분들이 훨씬 많고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께서도 업비트를 주 거래소로 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업비트로 정했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업비트에 있는 레이어 1 코인들을 분류해 볼게요. 주로 플랫폼 계열의 코인이라고도 불리는 코인들이죠. 일단 분류에 앞서 레이어 1 플랫폼 코인이 어떤 성격의 메타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레이어라는 단어는 층을 의미합니다. 1층, 2층, 3층 할 때의 층입니다. 레이어를 쉽게 생각해보자면 저런 식의 보이는 3단 케이크를 떠올리면 됩니다. 3단 케이크 제일 아랫부분이 넓으면서도 제일 크고 그 위로 다른 케이크를 쌓는 것이죠. 1층을 기반으로 2층, 3층을 쌓는다는 의미입니다. 코인 세계에서의 1층은 플랫폼 코인, 즉 레이어 1 코인입니다. 이런 레이어 1 코인들은 네트워크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겁니다. 또 예를 들자면 놀이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놀이공원에는 다양한 놀이기구들과 먹거리, 볼거리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놀이공원이 바로 레이어 1 코인입니다. 레이어 1 코인들은 하나의 공간, 그룹 같은 것들을 형성하는 큰 틀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레이어 1 플랫폼 코인들은 시가총액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놀이기구 하나보다 놀이공원 자체가 더 비싼 건 당연하니까 말이죠. 수많은 코인들 중 레이어 1 코인들은 다른 메타의 코인들보다 비교적 안정적이면서도 잠재력이 커서 스윙 매매, 장기 투자 하기에 적합한 편에 속합니다. 물론 좋은 레이어 1 코인을 찾아서 장투와 매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작정 레이어 1 코인은 다 안정적이고 좋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레이어 1 코인들도 리스크가 존재하고 최근 하락장을 이끌었던 코인이 있죠. 그 코인도 레이어 1 코인 중에서 아주 유망주였습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투자는 없습니다. 레이어 1 또한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죠. 다만 비교적 리스크가 적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 같으니까 업비트에 있는 레이어 1 코인들을 분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전제를 깔고 진행을 할 겁니다. 업비트 원화마켓에 존재하는 레이어 1 메타에 속하는 레이어 1 코인들을 나열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더리움은 레이어 1 코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솔직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상승을 하는 원동력이 이더리움의 POS 전환이나 자체 호재 그리고 중국계 코인의 순환 펌핑이 있을 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어 1 메타로 분류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역시나 비트코인이고 그 다음은 이더리움, 그 다음부터는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솔라나, 에이다, 아발란체, 니어 프로토콜, 코스모스, 폴카닷, 알고랜드, 그리고 질리카, 이오스, 트론, 네오, IOST, 테조스, 아이콘, 아르고, 웨이브, 넴, 헤데라, 오브스, 셀로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뺀 코인들도 많습니다. 업비트에 있는 리스크 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쿼크체인, 퀀텀 이 코인들도 레이어 1 코인이 맞습니다. 근데 시장은 중국계, 중국 자본 코인으로 인식하고 그에 맞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자본인 이오스, 트론, 네오, IOST 이런 코인들은 왜 플랫폼 코인에 넣었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코인들은 중국계 코인인 면도 강하긴 한데 플랫폼 메타로서의 본질이 조금 더 큰 그런 코인들이라서 넣었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분류이니까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코인은 더 많습니다.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좋아하는 코인 엘프 코인, 이 엘프 코인도 플랫폼 계열이 맞습니다. 근데 골렘이라는 코인과 커플링, 단타성 위주의 코인이라고 국내 시장은 인식하고 있고 아크, 스트라티스, 썬더코어 솔직히 잡코인에 분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코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냉정하게 시장이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저는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현 시점은 이제 장기 투자를 이어가야 할 코인들을 찾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투자를 길게 이어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잡코인 계열보다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코인들을
먼저 위주로 매집을 하고 그 외에 다른 유망주 코인들의 적당한 비중을 넣는 것이 좋은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비트나 이더로만 포트폴리오를 짜도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플랫폼 코인은 하나씩은 꼭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플랫폼 코인들 중 영향력이 세고 잠재력도 준수한 코인들 몇 개를 이야기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들 중에서 1등 코인이고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진 알트코인이죠. 그만큼 많은 수의 DApp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는 이더리움 2.0 업데이트를 앞둔 상황이죠. 정확히 언제 업데이트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뒤통수를 몇 번이나 맞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업데이트가 된다고 해서 바로 2.0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계단을 오르듯이 2.0을 완성하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나오자마자 기능적으로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더리움은 할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의 유일한 대항마이고 코인을 안 하는 사람조차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은 들어봤을 테니 말이죠. 장투를 계획한 분들이라면 비트코인과 함께 포트폴리오에 꼭 무조건 넣어야 하는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가총액 2등인 코인이라서 넣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DApp을 보유했다는 그 자체에 큰 점수를 주며 저는 매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솔라나입니다. FTX 거래소의 아들 코인이죠. 대표 뽀그리와 그리고 알라메다 리서치가 밀어주는 코인입니다. 이런 코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바로 소수가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입니다. 솔라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네트워크 멈추는 이슈, 네트워크 에러 이슈가 있죠. 이런 리스크가 존재하는 코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라나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아주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저렴한 수수료와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더리움과 연동이 되지는 않지만 꽤나 좋은 많은 DApp을 보유한 플랫폼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강한 플랫폼 코인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는 빠져서는 안 되는데 바로 생태계 내부 디파이 시장과 NFT 시장입니다. 솔라나는 이더리움을 제외한 플랫폼 코인들 중에서 NFT 쪽의 힘이 굉장히 센 코인이죠. 플랫폼 메타이면서도 NFT 메타의 덕을 볼 수 있는 코인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투자하기 좋은 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니어 프로토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은 이야기하기에 앞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꼭 스스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은 업비트의 상장이 비교적 최근 된 코인이죠. 그래서 신상 코인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니어 프로토콜은 사실 나온 지 꽤 시간이 지난 코인이에요. 과거에 주목을 못 받고 있다가 점차 레이어 1 메타가 주목을 받으면서 니어 프로토콜도 수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레이어 1 자체로만 수혜를 받은 거라면 수많은 레이어 1 코인들이 전부 수혜를 받아야 했겠죠. 니어 프로토콜이 그 당시에 생각보다 좋은 레이어 1 코인이라서 레이어 1 메타에서 노를 저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코인들을 이야기할 때 내부에 DApp이 얼마나 많고 좋은 DApp들이 있고 디파이 TVL이 높은지 그리고 플랫폼 내부에 킬링 NFT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좋은 플랫폼 코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합니다. DApp은 일단 당연하게도 많을수록 좋고 좋은 DApp이 많을수록 생태계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은 여기서 아직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디파이 TVL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디파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많은 돈이 예치돼 있는지 쉽게 생각하자면 디파이 생태계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인데 이것 또한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듭니다. NFT 관련해서도 저는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개발자 친화적이고 든든한 파트너십 보유하고 있고 좋은 보안성, 빠른 속도를 가진 플랫폼 코인입니다. 그리고 미래 혁신, 창의적인 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 완성이 덜 된 미완성의 코인이죠. 이더리움이나 모든 플랫폼 코인들은 사실 아직 미완성 상태입니다. 이더리움조차 이제야 2.0의 시작점에 이제 들어가는 초입입니다. 니어 프로토콜은 마찬가지로 미완성 상태이고 좀 더 미완성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일단 관심 포트폴리오에 넣고 꾸준히 지켜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차례는 아발란체입니다. 아발란체는 상장 이후 업비트에서 설거지를 제대로 한 코인이죠. 아발란체는 과거 솔루나 백스라는 신조어에서 백스를 맡았던 코인입니다. 솔, 루나, 아발란체를 솔, 루나, 백스라고 했는데 이제는 한 개의 코인이 사라졌죠.
솔과 아발란체 두 개의 코인이 이더리움을 제외한 플랫폼 메타에서의 강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발란체는 일단 빠릅니다. 근데 빠르고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점은 이더리움과의 연동, 호환이 가능하다인데,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파이를 뺏어오기 위해서는 과연 이더리움보다 성능이 좋아야 할까요? 저는 이미 다른 코인들이 이더리움보다 성능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선점, 독과점을 한 이더리움과의 연동, 호환으로 이더리움의 파이를 뺏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발란체는 이더리움과의 호환으로 이더리움의 파이를 야금야금 가져옴과 동시에 디파이 생태계에 힘을 더 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1.5인자 자리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아톰이라고도 부르는데 코인판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프로젝트예요. 서로 다른 블록체인들끼리 연결을 시켜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안전한 확장을 통해서 코스모스의 덩치는 계속 커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플랫폼끼리의 연결을 시켜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성능에 비해 가격적으로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코스모스 코인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코인이죠. 코인 시장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면 분명 같이 갈 코인이라는 평가를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훌륭하고 안정성 훌륭하고 코인 시장에서 꼭 필요한 기능을 제공해 주면서 투명한 코인입니다. 최근은 아닌데 하락장이 진행되고 있을 때 비트코인과의 디커플링으로 움직였던 전적이 있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기에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알고랜드입니다. 알고랜드는 일단 근본적인 느낌이 강한 플랫폼 코인입니다. 블록체인의 트릴레마에 도전을 하는 코인인데, 트릴레마란 분산, 확장, 보안 세 가지 모두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블록체인의 현실인데 그것에 도전을 하는 코인입니다. 뛰어난 개발진을 보유하고 있고 여러 기관들과 국가와의 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보다 힘을 쓰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피파와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죠.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하고 피파의 블록체인 플랫폼이 되는 내용의 협업인데, 이번 겨울에 있을 카타르 월드컵에서 피파를 통해서 알고랜드가 홍보될 수 있고 덕을 볼 수 있겠죠. 확실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건 잠깐 반짝하는 호재입니다. 결론적으로 알고랜드 생태계 자체가 커져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타 플랫폼 계열의 코인들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플랫폼 코인들을 정리하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제일 마지막에 말해야겠죠. 냉정하게 생각해보자고요. 이더리움 느린 것뿐만 아니라 단점 굉장히 많은 코인입니다. 근데 플랫폼 메타에서 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이더리움 생태계 내부에 있는 DApp들 덕분입니다. 이더리움 안에 킬링 DApp들도 존재하고 다양하며 수많은 DApp들이 존재하니까 대장인 겁니다. 놀이공원에 놀이기구가 엄청 많고 진짜 재밌는 놀이기구가 많은 놀이공원인 거예요. 현재 말씀드린 수많은 플랫폼 코인들은 그리고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이더리움보다 성능이 좋다는 겁니다. 성능이 정말 좋은데 왜 이더리움을 이기지 못할까요? 바로 DApp 때문이에요. 성능은 상향 평준화돼서 사실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새로 나오는 것들 웬만하면 다 좋을 겁니다. 무조건 이더리움보다 좋아야 출시를 하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성능이라기보다 저는 생태계를 캐리하면서 이끌고 갈 킬링 DApp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루나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언급을 한번 해볼게요. 루나가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게 도와준 DApp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앵커와 미러 프로토콜입니다. 이 두 개의 DApp으로 인해서 루나는 정말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다른 플랫폼 코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생태계를 끌고 갈 킬링 DApp 몇 개만 있다면 1.5인자, 1인자의 자리까지 빠르게 갈 수 있을 겁니다. 프로젝트 전체를 공부하는 것보다 저는 솔직히 내부의 DApp이 뭐가 있는지 이것만 공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DApp이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정말 현명한 플랫폼 코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갱도사의 영상은 매수, 매도의 조언이 아닌 참고용 영상일 뿐입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혜택이 있는 레퍼럴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갱도사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